네, 여기 오늘 마이크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계속 저도 잡음이 좀 들리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능력주의에 대한 짧은 소고입니다. 주로 주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능력주의가 정말 사회 악인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들 이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능력주의가 사실은 그 신분 세습주의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번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학 교수가 되려면은 집안이 좋아야 되고 집에 돈이 좀 많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논문을 보고 채용하는 것은 이러한 신분 세습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정말 능력주의 사회의 보상이 능력에만 달린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오산입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임금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 능력이 아닌 자기의 출신과 성장 배경 때문이라는 사실은 경제학적 연구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태어난 나라가 평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그 나라의 평균 소득, 그 나라의 불평등 지수, 지니 개수만으로도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의 약 50%, 최소한 50%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의해서 또 한 번 나의 소득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많이 입양을 보냈어요. 미국에. 뭐 다 아시다시피 입양 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입양 간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살펴봤더니 입양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교육 수준과 소득 혹은 키 상관관계가 부모와 친자녀와의 상관관계보다 훨씬 더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주는 유전자, 아무리 입양 자녀와 친자녀는 성장한 배경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준 유전 때문에 친자녀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가 부모와 입양 자녀의 상관관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주는 그냥 유전자 때문에만으로도 교육 수준과 소득이 무척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에 의해서 80% 이상 자기의 소득이 결정됩니다. 나머지 20%는 자기의 노력인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은 그 20%조차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 내가 타고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되게 우리의 삶의 성취가 무척 그냥 자기의 노력이 아닌 자기에게 주어진 운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경제학적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또 능력주의 사회가 주는 보상의 또 핵심 요인이 이렇게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에만 달려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또 여전히 능력주의 사회에서도 성장 배경,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도 크게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경제학 연구의 American Economic Review에 2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칠레의 연구입니다. 여기 좀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X축에는 이거 혹시 이 화면을 제가 공유해 드렸는데 화면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X축에 어떤 이제 화면 공유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칠레에서 아슬아슬하게 대학 입시를 이제 명문대였습니다. 칠레의 칠레 대학하고 칠레 카톨릭 대학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소위 최상위권 명문 대학인데요. 여기에 이제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을 걸쳐서 입학한 친구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친구들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봤냐 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상위 0.1%의 진짜 고소득자가 될 확률, 그 다음에 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렇게 놀랍지 않게도 명문대에 간 친구들이 이렇게 상위 0.1%의 고소득자가 될 확률, 기업의 임원이 될 확률이 이제 무척 많이 2배 이상,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친구들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능 성적이 330점과 331점 이런 차이였거든요. 거의 그 수능 점수에는 차이가 없는, 능력으로는 거의 똑같은 친구들인데 그냥 어떤 대학을 갔느냐에 의해서 이제 이런 상위 고소득자가 될 확률과 기업의 임원 될 확률이 몇 배 이상 올라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간 친구들이 전부 다 남자, 여자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고요. 남자이거나 아니면은 사립 명문고 나온 친구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 사립고, 여기 이제 칠레에서는 사립고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공립고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공립고 나온 친구들은 명문대에 가도 그런 과실의 열매가, 그런 명문대에 진학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여자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남자와 명문고 나온 학생들한테만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예전에 명문고등학교, 경기고 이런 이제 고등학교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은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의 이제 우리나라 지금 50대, 60대들이 거기 갔을 때에 누리는 과실이 우리나라도 어쩌면 고등학교 잘 나온 친구들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거나 능력주의 사회에서 내 능력으로만 의해서 진짜로 보상받는가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치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그것은 미스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타고나는 것이 있고, 부모가 주는 것이고, 나라가 주는 것이고, 공동체가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회에서 발현될 때 특정 집단, 남자, 명문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에게만 집중된다는 사실은 매우 우리가 뼈아프게 느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능력주의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려면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주의 믿음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과 2달 전까지 코넬 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었는데 제 동료 교수입니다. 로버트 프랑크가 3년 전에 성공과 운, Success and Luck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당신에게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로버트가 어떤 말을 하냐 하면요,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내가 나라에다가 세금 납부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세금 납부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되게 이제 불합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공한 주된 요인이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난 거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난 거고, 이 공동체가 그 사람의 성공에 50% 이상을 컨트리뷰트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또한 실패한 사람들이 이렇게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돕는 것, 이들을 위해서 세금 납부하는 것에도 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 믿음의 큰 부작용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과 소득의 불평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명문대 졸업장의 프리미엄입니다. 초과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교육의 주된 디맨드도 어디서 나오냐면 명문대 혹은 의과대학에 갔을 때에 누리는 그 노동시장과 결혼시장에서의 초과 가치입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사교육에 열광하느냐 하면 명문대를 나오면 취직, 승진, 창업, 결혼 과정에서 학교 명성, 학교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보상이 사교육 투자 비용을 압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부모들이 미치도록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할까? 2016년에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의사의 평균 월급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 스스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셀프 레포트이기 때문에 이게 100% 매우 이제 언더에스티메이트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평균 월급이 평균 월급이 2억이 넘습니다. 의사가 되면은 한 평생 70억 정도의 그 임금 소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평균 직장인 연봉의 5배고요. 직장인 상위 1%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의사한테 이제 되게 큰 과실이 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열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 의사의 월급을 무조건 지금 깎아야 되냐? 그렇다기보다는 의대 가지 않아도 명문대 가지 않아도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방안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위해서는 초중고보다는 영유아 조기 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제임스 에크만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 연구자들이 어느 시점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우리가 이것을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5살 미만에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니고 그것보다는 5살 미만의 영유아 조기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조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